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 후보가 제34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당선 당일 민 후보에게 당선증까지 전달하며 무투표 당선을 강행했는데요.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원천 무효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승기 후보에 대한 당선 공고를 강행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예정일인 8일 오전 재선에 나선 민 후보에 대한 무투표 당선을 확정짓고 불과 1시간 만인 오후 2시쯤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선거일인 8일 이후 당선인 확정 방안을 마련하고 당선 공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기습적으로 당선증 전달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승열 선관위원장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선거일인 8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일 후보 연설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당선 공고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연설회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재선에 나선 민승기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5가지 실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원들의 법원 출석 등으로 그동안 취소됐던 후보자 연설회가 지난 토요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민승기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5가지 실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 후보는 연속성을 가진 뉴욕 한인회의 조직 개편과 플러싱 퀸즈 지역의 시니어 쉼터 마련, 그리고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한인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회관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1세와 1.5세, 2세가 함께 일하는 신뉴욕 한인회를 만들고 한인 사회의 통합된 리더십으로 미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 간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연설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뉴욕 한인회를 시대에 적응시키고 세대를 아우르며 구심점이 될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신 뉴욕 한인회를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뉴욕 한인회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설회에서는 민승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윤정남 본부장과 강은주 씨가 찬조 연설자로 나서 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김민선 후보는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간 선관위와 민승기 후보 측을 비난하고 민 형사상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주최한 후보자 연설회가 있던 지난 토요일, 후보 자격 박탈로 연설회 참가가 불가능했던 김민선 후보는 별도로 제작된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선관위와 민승기 후보 측의 조직적인 불법과 월권 행위들을 되짚었습니다. 민승기 후보와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제보에서 밝혀진 그대로 사전에 마련된 부정선거 각본에 의해 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고 단독 후보 무투표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불법과 부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선 후보는 선관위 세칙을 급조하고 원칙에도 없는 소급 적용을 통해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경선을 촉구하는 회칙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공고를 한 선관위를 비난했습니다. 총회를 통한 후보 당선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만 이들은 총회 없이 무투표 당선을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일인 3월 8일 보름 전에 이미 총회 소집 공고가 나갔어야 했지만 이런 소집 공고가 없었기에 총회를 통한 후보 당선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들은 불법적으로 타개하려는 가증스러운 시도입니다. 김민선 후보는 선관위와 뉴욕 한인회 조상환 사무총장을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만간 민승기 회장의 당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5일 마크 윌리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발생한 테러에 한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회는 이번 테러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5일 마크 윌리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발생한 테러에 분노한 뉴욕 한인 사회가 이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이번 테러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테러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제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뉴욕 한인회도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테러는 살인 미수의 반인륜적인 테러인 동시에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화합을 빙자한 종국적인 과거 행적을 봐도 한미 동맹의 손상을 원하는 북한을 추종하기 위해 벌린 전과 유법의 범법자의 시기라고 하기엔 우리 엄청난 국가적 망신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회 등의 한인단체들 모두 이번 사건 테러범을 비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2015년 뿌리교육재단 제16차 연수생 선발을 위한 인터뷰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모국 방문에 기대에 부푼 학생들은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커네티컷,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등의 지역에서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교육재단의 2015년 모국 방문 연수생 선발을 위한 인터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선발식에는 모국 방문에 기대에 부푼 학생들이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커네티컷, 버지니아 등의 지역에서도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뿌리교육재단 조진행 회장은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뿌리교육을 통해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0박 11일 동안의 모국 방문을 통해서 문화체험, 역사교육, 또 산업시찰, 경영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단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진행 회장은 성적보단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선발 기준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 한국말 잘하는 학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학생,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차를 맞은 연수생 선발에는 총 25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얼굴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잘 놀고 거기 구경 많이 하고 엄마랑 아빠 거기서 사는데 한번 보고 고려대학교도 가고 산업시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저희 아들한테 좀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어플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것을 좀 심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발되는 70명의 학생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한국 문화체험, 역사교육, 병영체험 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치인들의 돈 관리, 인맥 관리는 중요하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데요. 대표적인 친한파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적절한 향응과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에릭 가너 법무장관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을 상대로 한 연방검찰의 기소 요청에 서명을 마치고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연방수사국과 검찰 등은 지난 2010년 메넨데즈 의원이 정치적 후원자인 살로몬 멜겐이 제공한 항공편으로 수차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고 매춘부들과 파티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안과 전문의인 멜겐과 연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메디케어 과다 청구금 관련 소송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멜겐은 전국에서 가장 메디케어 환급액이 많은 의사로 꼽히며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과다 청구금 900만 달러의 회수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했지만 이후 벌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넨데즈 의원 측은 법무부의 기소 방침에 대해 메넨데즈 의원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위스콘신주에서 흑인 청년 총격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약 200명으로 추정되는 시위대는 어제 위스콘신주 메디슨 경찰서 앞에 모여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건 발생지인 메디슨의 윌리엄슨 스트리트 앞에서도 비슷한 수의 시민이 모였고 일부는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자는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밤 윌리엄슨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19살 토니 로빈슨이 백인 경관 맥케니의 총격으로 숨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메디슨 경찰서에 따르면 맥케니 경관은 흑인 남성이 난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소란이 발생한 집안에 진입하자 용의자가 경관을 공격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케니 경관도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메디슨에서는 지난 7일에도 위스콘신대 대학생을 비롯한 100여 명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회복의 물결을 타고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최저임금은 $8 75센트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에겐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3까지 기업인들에게 자발적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5일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 행사에 참석하고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현행 $8 75센트에서 시간당 $13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11 50센트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3 인상이 힘들어지면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자발적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갭과 코스코 등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다른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비즈니스 리더 연합의 캐서린 회장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주장하는 $13 이상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며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11 50센트 인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소기업 세입자들이 리스 재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기업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렌트 규제 대책이 절실한데요. 뉴욕시 의원들이 이 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버트 코너지 시 의원과 지미 벤 브레이머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렌트 인상 상한선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제정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코너지 의원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세입자들이 급격한 렌트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렌트를 올리기 위해 소상인 세입자를 상대로 각종 횡포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렌트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건물주들이 낮은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너지 의원은 뉴욕시 전체 사업체의 98%를 차지하는 소기업이 민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소기업들이 생업터전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미대사가 피습돼 입원 중인 가운데 주미 부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부대사로는 연방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소속의 마크 네퍼 인도 과장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퍼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 중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의 대리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주 상원의 교육건강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중국계 수전리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이 주단위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할 목적으로 모집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의 후원으로 제1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성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각각 7년,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모 분야는 성인은 시와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은 글짓기로 나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쯤 발표되고 시상식은 해당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4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에 따르면 시상 부분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안어머니, 장안아버지상, 장수상과 사회봉사상, 한민족상과 특별상 등입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5일이며 수상자는 같은 달 30일에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봄이 한 주를 이어갑니다. 화요일은 포근하겠으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리다 차차 개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